오늘은 최하림 시인의 아침 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건강을 해친, 즉 병이 걸린 시인이 요양을 위해 산골로 내려가 자연을 벗삼아 지을 때 지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자신의 힘든 삶을 또는 힘든 상태를 긍정적인 자연의 모습, 긍정적인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기원과 희망과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활력,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활력 넘치는 삶을 향한 욕망이 상승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굴참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거든요. 굴참나무는 해의 심장을 쫓아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있으며 거기에 또 아이들이 나와요. 아이들은 활력 넘치는 빛의 힘으로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자, 화자는 생의 활력을 되찾아 상승하고 싶은 바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내 거리를 지나고 시장 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 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큼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어때요? 시행이 딱딱 끊어지죠. 왜 그러냐면요, 비행할 수가 있다. 가지에서 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시행을 나누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시행 걸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행 걸침이 의미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참나무는, 자, 이 굴참나무가 시적 대상이면서 관찰 대상이에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승이죠. 나무가 뿅 하고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나무의 가지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화자가 이 굴참나무의 모습을 되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씩 자라고 있는 모습을 솟아오른다라고 표현하겠죠.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오른다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즉,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굴참나무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화자죠? 드러난 화자고요. 근데 그 화자는요, 새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굴참나무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그동안 나는 인식을 못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는 지금 생명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대상 굴참나무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보면 돼요.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잠깐 눈을 뜨고 대문을 열고 간다.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의인화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화를 통해
동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안 보이는 나라로 간대요. 그 안 보이는 나라로 어떻게 가는데? 내거리를 지나고 시장 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에 이르면 공간의 이동이죠. 그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굴참나무의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랐다는 건 흥분이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굴참나무가 마음이 어딨어? 이때 무슨 법? 어인법?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결국은 굴참나무가 안 보이는 나라로 가고 싶은데 그 안 보이는 나라에 뭐가 있어? 해의 심장이 있어. 그건 바로 해의 생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나라는 하늘이고 굴참나무의 목적지는 어디다? 스카이, 서울대고대 연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사거리를 지나 시장통을 지나 철길을 따라 산에 오르면 둥둥둥둥둥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공간의 이동 나오고 있죠? 일상의 나열을 공간하여, 일상의 나열을 공간했다. 일상의 공간을 나열하여 굴참나무가 하루하루 하늘을 향하여 자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년. 1년은요, 굴참나무의 활력 넘치는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아이들이에요. 시적 대상이 변했어요. 이 아이들도요, 굴참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아이들도잖아요. 굴참나무처럼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큼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자, 여기서 깨어나 페달을 밟고 오른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움직임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동적 이미지예요. 이러한 동적 이미지를 통해 아이들의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까지도, 볼이 붉은 막내 아이까지도, 즉 이 아이들 중에서도 볼이 붉은 막내 아이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이 붉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각적 심상, 그 시각적 심상을 통해 막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아이들에서 볼이 붉은 막내는 시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컴컴컴. 음성상징어예요. 대상의 감각적 구체화이고요.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파리들이 햇살을 받아내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러한 잡목, 그런 나무들이 있는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어때요? 상승의 이미지죠. 아이들도 상승의 이미지, 굴참나무도 상승의 이미지, 그것도 함께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또 손을 벌리는 아이들이죠. 그죠? 용케 피해간다요. 즉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굴참나무와 아이들이 생명력을 획득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하늘? 어디예요? 그렇죠. 안 보이는 나라예요. 그곳에서는,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누가? 아이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찌 본다면 이거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동화적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 붉은 비둘기처럼 아이들 종다리 비둘기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뭐처럼 이라든가 꽁지 붉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유법과 직유법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아이들 종다리 비둘기의 유사성을 부각하고 있다. 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내리는
햇빛을. 자, 여기서 포르릉포르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습을 의태어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시상을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끊지 않고 흘러내리는 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흘러내리는 이 햇빛, 햇살이에요. 이 햇살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어울려가지고요. 이 시적 분위기가 어떻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요. 자, 굴참나무, 아이의 어떤 생명성 내지는 생동감을 인식하고 동경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체는 아이들이지만 결국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활력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하림 시인의 아침시라고 하는 작품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관조적이에요. 네,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동화적 기원적이고요. 동경의 어조라고 보시면 돼요. 굴참나무와 아이들로부터 얻는 생의 어떤 활력 정도를 보면 되겠어요. 외부 세계의 정경, 어떤 정경? 굴참나무의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 변화의 계기가 된다. 시상전개 방식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요. 자, 아이들의 길과 영토, 그 다음에 그들은 느낄 수 있다로 끝나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처음에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느끼게 되죠. 즉 굴참나무의 생명력을 인식하지 못했던 화자가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외부 세계의 정경을 인식하고 그들처럼 생명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이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외부 세계의 정경을 계기로 내면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행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행간걸침이죠. 일단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자,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이런 뜻이에요. 자, 행간걸침 또 하나 볼까요?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무들이 일제히 공중으로 오른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즉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건요. 의미상 한 행으로 배열되어야 할 식구를 다음 행에 걸쳐 놓는 기법입니다. 가령 A 플러스 A-와 B 플러스 B- 형태의 두 문장이 있을 때 A 슬러시 끊고 행간걸침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B-와 같이 A-를 다음 행에 걸쳐 놓으면 A-를 앞에 행에 있는 A와 연결해 감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 플러스 B-와 연결해 감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잡목숲 사이로 빠져나가 공중에 오른다 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나무들이 일제히 오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가 되지만 청건산에 이르면 철길을 건너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도 되고요.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간 걸침을 하게 되면 시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이에요. 돌이 붉은 막내라고 하는 건 시각적 심상이고요. 큼큼큼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에 꽁지 붉은 시각적 심상이고요. 포르릉포르릉은 의태어니까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에요. 즉 음성상징어 큼큼큼과 포르릉포르릉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 붉은을 활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심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또 이제는 상승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동적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깨어나 페달을 밟고 오른다, 공중으로 피해간다. 이런 식으로 상승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19예요.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물이 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종의 동화적 상상력이에요. 이러한 동화적 상상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생기 넘치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들떠서 달떠올라 라고 했는데, 이런 들뜬 감정 누가 들떴어요? 엄밀하게는 화자가 들떴겠죠. 화자의 들뜬 감정을 굴참나무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하림 시인의 아침 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